안녕하십니까. 인하대학 경영대학 명예교수 이경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상생과 협력의 원리에서 파워순환 패러다임과 전인격의 완전 자아 실현을 위해서 세 번째 주제에서 여섯 번째 과제인 주객체적 자기 정화와 근원적 정서지능 역량 기반 자아 정체성 형성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근원적 다섯 정서진 역량이 순환을 할 때 이들은 각각 그 과정에서 정서적 행동 특성을 만들어내고 또한 정서 기반 자아 정체를 만들어내서 사람들은 완전 자아 실현으로 나아간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바로 우리 근원적 정서지능 역량이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인간의 경우에 모든 인간들이 근원적 정서지 역량이 선천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완전 자아실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 먼저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고등학생의 정서적 인적 영향 5단계에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 원인을 먼저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3-1을 보게 되면 이 3-1은 우리나라 고등학생 213명이 정서적 인적 영향 5단계에서 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단계 잠재적 단계에서 213명에서 73명의 36%가 잠재적 단계에 있고 다음 자기주도적 단계는 30명 즉 14%가 자기주도적 단계에 있고 완전기능 단계에는 43명 20%가 완전기능 단계에 있으며 문제해결 이상 단계에는 64명으로서 30%가 이 단계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표준수학 정서적 영향 분포가 30, 50, 20입니다. 즉 기억가적 및 문제해결 영향 단계의 30%, 완전기능과 자기주도적 영향 단계의 50%, 잠재적 영향 20% 분포합니다. 그러나 그림 3-1에서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정서적 영향 분포는 30, 34, 36으로서 글로벌 수준, 즉 표준수학 정서지능 분포에 미흡하다 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한 것 같이 사람의 선천적 정서지 역량은 태어날 때 80% 정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고등학생 213명 중에 약 36%가 바로 잠재적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이들은 바로 근원적 다섯 정서 역량 중 어느 하나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유발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 80%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36%의 학생들이 바로 잠재적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근원적 정서지능 역량 인간의 생명 안에 내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력은 바로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상황에서 활성화됩니다. 즉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은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에 활성화되고 이 경우에 창의성이 우선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창의성은 스키머 형성된 인성 역량을 활성화시킵니다. 또한 활성화된 인성 역량은 자아실현 경향성을 개방하고 파워의 다섯 속성을 능률적이나 동시다발적으로 작용시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 3-6의 정서 영향 시스템을 보면은 자아실현 경향성, 즉 생명의 활성화 조건에서 창의성 우선적으로 활성화되고 그 창의성은 바로 인성 5역량 활성화시키고 또한 그 인성 5역량은 바로 파워의 다섯 속성을 활성화해서 완전 기능 행동으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바로 조건적 긍정의 존재 사회입니다.
이미 우리가 공부한 바와 같이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란 사회가 부과한 가치의 조건을 성취한 사람만이 사회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 학생들이 학교 갔을 때 학교의 교칙이라든가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착한 학생을 인정받을 때 이 학생은 바로 학교로부터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기업에 입사했다면 기업이 제시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달성한 성취한 사람들이 바로 그 기업으로부터 긍정적 존중을 받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우리가 사회 속에서 바로 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받습니다. 이런 긍정적 존중은 바로 우리가 인간에게 사회가 보이는 가치의 조건을 성취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긍정 존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치의 조건은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그 가치의 조건입니다. 이러한 가치의 조건은 개인을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지배되게 하여 자아실현 경향성, 즉 생명력이 비활성화되고 그 인성 역량은 잠재적 상태에 진입한다 하는 것입니다. 즉 조건적 긍정적 존중은 파워의 다속성이 자아실현 경향성을 지배합니다. 이 경우에 가치의 조건에 부응하는 파워 속성만 활성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파워의 비합리 조건을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사람의 생각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고 감정이나 군중 심리 등의 파행에 의존하거나 표출된 욕구와 내재된 욕구가 다르거나 즉 사람이 앞과 뒤로 다르고 또는 때로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사람들 욕구가 다르면서 이들의 크기가 대등하거나 즉 갈등지향적인 분열지향적 사회로 나아가거나 네 번째 주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힘이 역기능에 의해서 무효화된 경우 이와 같은 네 가지 조건을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이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파워의 비합리 조건이 인간의 생명력 즉 자아실현 경향성을 어느 정도 비활성화시키냐 그 실증적인 연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표 3-6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기업의 239명에 작용하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의 수준입니다. 1군에 속한 56명 즉 22% 사람들에게는 파워의 비합리 조건 1에서 2, 3, 4 모든 네 가지 조건 모두 지배된 사람들입니다. 2군에 속한 52명, 20%의 사람들은 바로 1과 3에 지배됩니다. 1과, 즉 첫 번째 조건과 세 번째 조건에만 지배된 사람. 3군에 속한 59, 23%의 사람들은 네 번째 항목, 즉 주체적으로 추진하고 힘이 엮이기 위해서 분열한 내용, 여기에 지배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4군에 속한 72명, 28% 사람들은 1과 4, 어느 것에 지배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4군에 속한 사람들은 바로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지배되지 않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생명력, 즉 자아실현 활성화를 보게 되면 우측에 하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 1군에 속한 사람들은 생명력이 모두 그 마이너스로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4군에 속한 72명 사람들을 보게 되면 생명이 플러스로 아주 높게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1군, 2군, 3군, 4군으로 나아갈수록 생명력의 활성화 수준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실증 연구로 볼 때 개인이 우리 사회는 바로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이고 이와 같은 긍정적 존중의 사회는 사람들로 하여금 파워의 비합리 조건에 지배되게 해서 이와 같이 이들의 생명력이 비활성화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력 비활성화는 바로 개인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서, 지능, 역량이 점점 더 비활성화된 상태로 나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회는 어차피 조건적, 긍정적 존중의 사회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조건적, 긍정 사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바로 파워의 비합리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워의 비합리적 조건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로 자기 자신의 정화를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바로 다양한 정화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보게 되면은 우리 몸에 피 속에 불순물이 있을 때
우리의 신장이 바로 불순물을 걸러내고 우리의 간도 마찬가지로 우리 불순물을 걸러내서 우리의 육체적 생명 유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정신세계도 바로 자기 정화를 통해서 바로 정신세계에 존재하는 생명력이 활성화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자기 정화는 파워의 비현실 조건을 제거하고 자아실현 경향성을 활성화하는 프로세스고 그 방법으로서는 주체적 및 객체적 자기 정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잘 살펴보면 주체적 자기 정화는 자기 반성과 새로운 형성 욕구에 의한 자기 정화, 즉 스스로 자기 정화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스스로의 주체적 자기 정화는 보게 되면 성취행동이라든가 자아실현, 자기 의지를 기반으로 한 자기 정화가 있으며 정서지능 또는 행동의 가치와 자기주도적 체험학습, 사회적 질서의 자율적 준수, 이를 또는 규칙적 생활 등이 바로 주체적 자기 정화에 속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객체적 자기 정화는 사회적 학습에 의한 자기 정화를 의미합니다. 이건 바로 우리가 인성 문화 속에 자기 삶을 만들어내거나 성취 사회 행동을 지각하거나 또는 무조건적 긍정적 존중을 지각하는 우리 환경을 만들어내거나 경쟁과 협력의 질서를 지각하는 등 이와 같은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가 객체적 자기 정화를 합니다. 이러한 주 객체적 자기 정화는 정서지능 역량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정서적으로 개인적 자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개인적 및 사회적 자아를 조력해서 바로 우리를 하여금 정서적으로 완전 자아실현을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 객체적 자기 정화가 실제로 이와 같이 정서적으로 완전 자아실현을 나아갈 수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실증 연구가 있습니다. 이 실증 연구를 통해서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취 행동에 의한 근원적 정서 지능의 활성화입니다. 성취 행동, 우리가 좀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체적 자기 정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성취 행동 무엇이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공부한 바와 같이 행동의 합리성과 행동의 일관성과 행동의 긍정성과 행동의 자율성을 만족시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림 3-12는 바로 인하대학에 경영된 석사기 청구 논문에서 연구한 그런 자료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3군에 속한 83명의 조직원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러한 성취행동, 즉 행동의 합리성, 일관성, 긍정, 자율성 모두 잘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에 비해서 5군에 속한 45명의 조직원들을 보게 되면은 이런 4가지 성취행동을 거의 취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들의 바로 정서지능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그림 3-13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림 3-13에 보면 3군에 속한 조직원들을 보시게 되면 정서지능 요소인 자기인식과 자기경영과 사회적 인식, 사회적 관리와 관계관리 이 4개의 차원이 아주 잘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서 5군에 속한 45명은 이러한 4가지 정서지능 차원에서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성취행동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바로 이들의 정서지능 영향들이 바로 아주 잘 활성화되고 있으며 그러나 성취행동을 하지 않을수록 바로 이들의 정서 영향은 잘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성취 사회 행동과 바로 근원적 다섯 정서의 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살펴본 것 같이 성취 사회 행동은 바로 사회적 학습에 의한 자기 정화를 의미합니다. 이 성취 사회적 행동은 바로 자기가 속한 집단으로부터 성취 사회 행동의 지각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파란색 부분은 녹색 부분은 합리적 행동의 지각이고 회색 부분은 일관된 행동의 지각이고 빨간색 부분은 긍정적 행동의 지각이고 분홍색 부분은 자율적 행동의 지각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림 3-14에서 보게 되면 4군에 속한 41명의 사람들은 이런 4가지 성취 사회 행동 요소를 아주 잘 지각하고 있고 이런 환경 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군에 속한 39명의 조직원들을 보게 되면은 이 네 가지의 성취, 사회, 행동 부분에서 모두가 마이너스로 지각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속한 조직에서는 이와 같은 성취 행동이 거의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집단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4군과 5군에 있어서 바로 정서지능의 그 활성화를 보겠습니다. 그 네 가지 정서적 요소, 즉 자기인식, 자기관리, 사회적 관리 및 관계관리 차원에서 보게 되면 4군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네 가지 정서지능 차원에서 모두가 잘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5군에 속한 39명의 사람들은 이 네 가지 정서지능 차원 모두가 마이너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바로 성취사회 행동 요소에 대한 지각이 높으면 높을수록 2군과 4군은 바로 정서지능이 잘 활성화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집단의 경우 1군과 3군의 경우 또 5군을 포함해서 이들은 바로 정서지능이 잘 활성화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정 연구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성취 행동을 통한 주체적 자기 정화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체적 자기 정화는 바로 자기 자신의 정서지능을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정서적으로 완전 자아실로 나아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바로 이런 근원적 5 정서 역량 개발을 위한 자기 주도적 학습에 대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에 참석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